전자결제 프로세스 안내입니다. 전자결제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전자결제 프로세스는 첫 번째가 기한자가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기한 문서를 먼저 선택을 하셔야겠죠. 선택한 기한 문서를 본문을 먼저 작성을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본문이 작성 후에는 상단에 전자결제 정보라는 버튼을 클릭해서 여기에 보시는 결제자라든가 혹은 합의자 그리고 참조자, 열람자를 선택적으로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가 내부 결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제가 완료된 후에는 타 부서로 발송을 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수신처라는 별도의 탭에서 이제 외부 기관을 공문 발송을 위한 외부 기관을 지정한다던가 아니면 내부에 있는 타 부서를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해서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간단하게 기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결제자와 참조자, 열람자를 한 번 더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결제자는 말 그대로 이 결제를 진행하기 위한 승인자들의 목록이 될 것이고요. 참조자는 직접적으로 결제에 영향을 주는 사람은 아니지만 결제가 시작 단계에서부터 종료 이후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그 문서를 계속 열람할 수 있는 사용자가 참조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람자는 참조자와 비슷하긴 한데요. 이 열람자는 결제가 완료되는 순간 이후서부터 문서를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제 프로세스 상에서 결제자, 참조자, 열람자는 해당 이 결제에 참여하는 역할이나 결제 본문을 볼 수 있는 시점을 고려해서 정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 결제자가 결제를 완료하는 순간에 이 완료된 문서는 부서의 문서함에 문서 번호를 자동으로 받아서 그 문서를 본문에 찍고 그 다음에 결제가 해당 부서함에 완료 처리가 돼서 편철 처리가 되겠죠. 그리고 수신처가 있는 경우에는 외부 기관은 메일로 발송을 하고 내부 기관은 전자결제 기능을 통해서 접수 대기 문서함으로 전달되게끔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각각의 이 결제자들의 유형에 대해 결제자들이 할 수 있는 행위 유형에 대해서 결제 유형을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제라는 행위는 말 그대로 승인을 처리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제 대기 문서함에서 본인이 결제해야 될 문서를 확인하시고 결제 문서로 상단에 결제라는 버튼을 눌러서 승인 처리를 함으로써 다음 결제자한테 문서를 넘겨주는 역할 또는 최종 결제자일 때는 최종 결제자가 결제를 한 이후에 완료 처리를 해주는 역할 이게 바로 결제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반려라는 유형도 있는데요. 결제의 반대말이 반려가 되겠죠. 이 반려는 기한자가 상신한 이 문서를 승인하지 않고 반려 처리를 합니다. 누구한테 반려 처리를 하면요. 최초 기한자한테 반려 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별도로 전자결제 설정 화면에 보면 이와 같이 전 단계 반려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옵션을 만약에 사용으로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은 이 문서는 최초 기한자가 아니라 바로 이전 결제자로 바로 롤백시키는, 반려시키는 기능들도 옵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한자 같은 경우에는 반려된 문서를 수정해서 재기한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걸 프로세스 흐름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사원이 상신을 해서 대리가 결제를 하고 이 결제한 문서가 팀장을 다음 결제자로 지정해서 문서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팀장은 일반적으로 반려를 하게 되면 바로 기한자한테 전달이 되고 전 단계 반려 옵션을 적용하게 되면 팀장은 바로 대리라는 사람의 중간 결제자한테 반려 옵션을 적용해서 반려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란에는 반려를 한 사용자에게 반려를 한 결제자가 되겠죠. 결제자의 결제 사인란 밑에 일자에는 반려라는 표시가 찍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결제 회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 회수는 말 그대로 결제 문서를 다시 되돌려받는 회수에 대한 결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기능은 기한자와 결제자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은
결제 상신 취소라고 해서 기한자가 기한 문서를 올린 후 첫 번째 결제자가 결제하기 전까지는 기한자는 그 문서를 상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한자가 올린 결제 문서는 임시 저장 상태로 문서의 상태 정보와 변경이 돼서 기한자한테 되돌아오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결제자 같은 경우에는 다음 결제자가 결제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결제를 취소하고 다시 자기의 결제 대기 상태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결제자가 결제를 한 후에 두 번째 결제자의 결제 대기 문서함에 있는 문서를 첫 번째 결제자는 두 번째 결제자가 결제하기 전에 다시 결제 취소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추가적인 검토를 못해서 결제라는 행위가 다시 되돌려야 된다면 결제 취소라는 기능은 다음 결제자가 결제하기 전까지만 유효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결제 회수에 대해서도 프로세스에 별도의 옵션이 존재가 되는데요. 그 옵션은 이 결제 문서 회수라는 요 설정 값을 예를 들어서 사용으로 바꾸게 되면은 이제 확장 메뉴로 이제 재기한 시 기결제자 통과라는 확장 옵션이 보이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결제 문서 회수라는 것을 사용으로 하게 되면 결제 진행 중인 문서를 기한자가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전의 결제 상신 취소는 최초 결제자가 결제하기 이전의 문서만 회수를 할 수 있었는데 이 옵션을 사용이라고 하면은 결제자가 결제한 여부와 상관없이 기한자는 무조건 다시 그 문서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가져온 문서를 다시 재기한할 때 기결제자를 통과할 수 있는 옵션도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가지고 좀 추가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최초 기한자가 결제 문서를 3명을 지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 문서는 결제 대기 상태로 첫 번째 결제자에게 문서가 도착이 되어 있겠죠. 첫 번째 결제자가 결제하기 전까지 기한자는 결제 상신 취소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옵션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입니다. 자, 결제자 입장에서는요. 첫 번째 결제자가 결제를 하고 두 번째 결제자한테 그 문서가 넘어갔을 때 이때 두 번째 결제자가 결제하기 전까지는 첫 번째 결제자는 결제 취소라는 버튼을 통해서 문서를 다시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개의 결제 상신 취소라는 기능과 결제 취소라는 기능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한자가 상신 취소를 하게 되면 결제 문서의 상태는 임시 저장인 상태로 되돌아오게끔 되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방금 전 페이지에서 제가 결제 문서 회수라는 옵션을 설명을 드렸죠. 이 결제 문서 회수라는 옵션을 사용으로 체크하시게 되면 프로세스상 첫 번째 결제자가 결제를 한 문서일지라도 두 번째 결제자 대기 중인 문서도 기한자는 다시 회수해서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회수된 문서는 다시 재기한을 했을 때 첫 번째 결제자가 이미 결제한 문서이므로 이 첫 번째 결제자를 통과해서 바로 두 번째 결제자로 전달하는 기능이 바로 기결제자 통과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옵셔널하게 설정을 하시면 이런 회수라는 기능을 유용하게 적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선결제, 후결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결제와 후결을 같이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이 두 개가 연결된 결제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선결제부터 설명을 드리면 결제 예정자가 자신의 순서가 되기 전에 미리 결제하는 겁니다. 나는 기한자가 결제 순서상 마지막 최종 결제자인데 기한자가 결제를 올리는 그 순간서부터 최종 결제자가 바로 결제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선결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결제를 모든 결제 양식이 모두 선결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운영자가 설정 항목에서 결제 설정에서 프로세스의 선결제 기능을 사용하겠다라고 했을 때에만
선결제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자 화면에서는 결제 예정 문서함에서 선결제 버튼을 노출시켜서 내가 결제할 순서가 아니지만 기한자가 올린 문서가 앞으로 내가 결제해야 될 예정 문서라면 바로 선결제를 진행할 수 있게끔 버튼을 노출시켜 결제 기능을 활성화시킨 기능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제자가 선결제를 먼저 했을 경우에는 결제 상태는 완료 처리를 바로 해서 결제 문서를 종결시켜 버립니다. 자, 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결의 첫 번째, 이 줄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선결제에 의해서 건너뛴 결제자가 추후에 결제하는 기능이 바로 후결입니다. 즉, 후결은 선결제가 된 문서에 대해서만 후결을 할 수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제자를 3명을 지정했는데 마지막 결제자가 선결제를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결제자와 두 번째 결제자는 후결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결제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결제에 의해서 결제가 진행 후에도 해당 문서는 결제자의 그러니까 결제를 하지 않은 중간 결제자가 되겠죠. 그 결제자의 결제 대기 문서함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 그냥 바로 결제하기 버튼 눌러서 열람하시고 후결이라는 버튼 눌러서 결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후결을 할 수 있는 문서는 선결자에 의해서 이미 결제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결제자는 반려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후결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제약 조건이 되겠죠. 그만큼 선결제에 대한 책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자, 화면으로 프로세스를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기한자가 상신을 해서 이 문서가 대리자에게, 그러니까 첫 번째 결제자에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서의 결제 프로세스는 선결제가 가능하다고 결제 프로세스의 옵션이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본부장이 결제 예정 문서에서 미리 그 문서를 보고 선결제를 첫 번째 결제자보다 먼저 선결제 버튼을 눌러서 결제를 완료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 문서는 종결이 된 겁니다. 그러면 결제 라인에는 선결이라고 표시해서 결제가 완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후결이 이제 대리, 그 다음 팀장 순서로 후결해서 결제가 완료되는 프로세스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선결을 먼저 한 문서는 반려를 할 수 없다는 제약사항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